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10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1월 초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북한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 초라는 것은 김정은 생일 1월 8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절대로 없죠. 또 북한이 그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미국 일방적입니다. 미국은 느긋합니다.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첫째, 더 이상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최고 급한, 최우선의, 최고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11월 중간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사 중간선거가 끝나더라도 지난 6월 시점과 같이 혹은 올해 초처럼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안보의 최고의 위협 요소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트럼프가 폼페이오 장관으로 하여금 4차 방북 계획을 원래 계획대로 8월 25일 가려고 하는 걸 가지 말라고 취소하면서 북한 핵 문제 그렇게 조급하게 굴 필요 없다.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그 복잡한 문제니까 우리가 1년, 2년, 5년 만에 해결하라는 거 사실 어려울지도 모른다. 시간 두고 천천히 해라. 북한을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다. 북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내가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겁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하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래도 지난 유엔 총회 직후에 혹은 전후로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향후 1, 2개월 내에 조만간 in the near future 혹은 within next 2 or 3 months 북미 회담 개최하겠다는 얘기는 시간을 점 찍지 않고 동시에 북한에게 미국도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습니다. 미국이 1월로 정상회담을 날짜를 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도의 술책이죠. 사실은 어떤 승리자의 거의 승리자에 가까운 혹은 상황을 주도하는 입장에서의 제시한 날짜가 1월입니다. 먼저 폐막된 아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인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확고하게 단호하게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없다. CVID를 아셈 공동 성명에 명시하자. 일본이 그 합의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성명문을 작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 혼자서 작성했다 손치더라도 일본 혼자서 다른 국가들이 합의하고 찬성하지 않는데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결의한 제재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 상임이사국들까지 앞장서서 그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51개국들이 목소리를 합쳐 유엔 제재 결의를 지지한다라는 확고한 방패를 얻어낸 겁니다. 정말 문 대통령이 정신없이 외교를 했죠. 아셈 폐막식 사진에 사진 찍으러 내려올 시간을 못 맞출 정도로 세션 연설에 끝까지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는 연설물 작성하는데 코가 빠졌습니다. 뭐 공식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유로 사진 찍으러도 제때에 못 내려왔습니다. 그 사진에는 폐막식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의 얼굴이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큰 성과를 이룬 겁니다. 구태현 미북 정상회담을 꼭 중간선거라는 바쁜 스케줄 때문만이 아니라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주변국들이, 주변이란 것은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유엔 결의에 동참해준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합쳐준 것입니다. 큰 방패를 하나 얻은 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라도 초조해진 북한이 다시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하는 짓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티스 장관은 한미 공군 공동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미 공군 공동훈련을 하면은 그걸 핑계대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 못하겠다라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아예 미국이 앞서서 우리 한국과 공동훈련 안 한 테니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자꾸 북한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일종의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죠. 선제적 공격을 한 셈입니다. 한미 공군 공동훈련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양보도 방어도 아닌 어떤 의미에서 선제적 공격입니다. 뭐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걸 꼼수로 쓰면서 비핵화 못하겠다는 말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죠. 이제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미국으로서는. 더구나 미 국내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더 나아가서 워싱턴 정가에서도 북한 핵이 미국의 최우선 안보 과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랑하는 것처럼, 되풀이하는 것처럼, 봐라, 김정은이 내 말 얼마나 잘 듣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내가 돌려달라는 미군 유해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비핵화하기 그렇게 복잡하다고 김정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시간 주자. 본인이 판단할 시간을 주자. 정말 핵을 가지고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할 건지, 핵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을 하려고 설레발을 칠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생각해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북한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니까 핵 병진 정책 노선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앞서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핵 가지고 장난치지도 미사일 시험 발사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를 트럼프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1년, 2년, 5년 걸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쫓기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것을 트럼프는 파악을 한 겁니다. 그 트럼프의 속내를 가장 잘 읽는 사람이 폼페이오예요. 폼페이오가 얼마나 여웁니까? CIA 국장 출신에, 아니 미 CIA라는 게 어떤 기관이에요? 우리처럼, 우리 국정원처럼 하루아침에 역할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색깔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대통령 개인 수발드는 기관이 바뀌는 이게 아니에요. (60여 년)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미 행정부까지 위협하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실무회담에서 프로세스와 진행 과정과 논의할 의제를 준비하고 의전이 필요하고, 트럼프 생각만 있으면은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브리핑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그럴 생각 주어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월이라고) 정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연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에 대한 대체 협정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놓은 것을 한 번에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종전선언 불가능하죠. 왜? 미국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먼저 하면 종전선언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처음 6월달만 해도 트럼프가 이 종전선언의 무시무시한 위력과 파급 효과를 몰랐던 트럼프로서는, 제대로 몰랐던 트럼프로서는 까짓 그 정치적 선언,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한번 좀 해주면 어때? 아니면 실사 안 해주더라도 김정은에게 그 정도 쇼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웨이네어 UN 부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종전선언이야말로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슬리프리 슬롭, 미끄러지는 비탈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종전선언을 비핵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비핵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도 완화도, 대북제재 완화도, 종전선언도 없다고 했던 미국이 무엇이 급해서, 무엇이 답답해서 남북 간에 합의해놨다고 앞장서가면서 종전선언을 연내해 줄까요?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는 것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주축을 이루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힘을 가진 독일, 모두 영국 한 목소리 내서 CVID 명기하자 라는 확고한 우군을, 미국의 우군을 얻어놓은 데다가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지해주는 목소리를 얻어놓은 데다가
매파인 매티스까지 나서서 하는 얘기가, 국방장관인 매티스가, 뭐 트럼프는 매티스가 매파 수준에 안 이른다고 불만을 늘상 갖고 있지만, 당신은 말이야 DNA가 민주당이야 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말수가 적지만 매티스 국방장관 그 어느 국방장관보다도 더 매파입니다. 그 전략이나 이념을 보면. 그 매티스 장관의 입을 통해서 12월달 한미 공군 공동 군사훈련 안 한다, 잠깐 유예하겠다는 말까지 쏟아놓았으니, 내어놓았으니, 북한을 직접 다룰 필요도 없고 한국까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안 듣는 한국, 미국이 계속 유엔 제재 강화에 합의하라는데, 합의하고 협력하라는데 유럽까지 다니면서 완화해달라고 떠드는 한국, 한 방에 지금 날려버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역할 분담에서 문 대통령은 유럽 가서 유엔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설득시켜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얻는 성과를 거두고 싶었지만, 거두는 동시에 김정은에게, 거두는 것이 자기 역할이고, 김정은에게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나머지 2개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개국, 유럽 쪽이 아닌 동북아에서 나머지 2개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업소할 입장이었는데, 그것까지 미국이 내년 1월 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힘을 빼버린 꼴이에요. 연내에 시간을 만들어 시진핑이 평양을 온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면은 시진핑이 그걸 귀담아 듣고 맞장구를 치고 미국에 대해서 김정은과 손을 잡고 당신 트럼프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시진핑은 코 다 빠졌어요. 미북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내 코가 석자야. 자칫하면 시진핑의 권력 기반조차도 흔들릴 수 있어. 사실 그걸 노리고 첫 단계의 진입로로 미북 무역전쟁을 개시한 것이 미국이니까. 내 살기 바빠 지금 시진핑이. 자기 권력 테두리 강화가 더 급한 거야. 국내에서 여러 부패 척결이라는 이유로 자기 권력에 흠집을 내거나 뒤에서 모의하는, 혹은 강택민 척에 서서 엉뚱한 짓을 하는, 시진핑 눈으로 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공산당 고위직들은 하나하나 자살의 형태로, 미국으로 도망가는 형태로,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물러가는 형태로, 130 며칠 동안 구금하는 형태로, 흔적도 자취도 잘 모르도록 구금하는 형태로 난리를 쳐도, 미국이 날리는 미북 무역전쟁의 강타만큼 크지 않습니다. 효력이 크지 않아요.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가 떠들어도, 대북제재 완화 떠들어도, 이미 유럽에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CVD에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것을 아셈 의장 성명에 명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죠. 김 빠진 거예요. 문 대통령이 유럽을 갈 때만 해도 김정은은 유럽 가서 문 대통령이 영국하고 프랑스를 대북 제재 완화하는 데서 성공적으로 합의를
그리고 협력을 얻어내면은 김정은이 힘을 얻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초전의 실패를 보고 김정은도 김 빠지고 중국도 발을 뺄 것이고, 이미 지난 8월에 3차례나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지원한다, 간접적으로라도 북한 지원 혹은 북한의 돈 세탁과 관련돼 있다고 8월 3일, 8월 15일, 8월 24일 3차례에 걸쳐 러시아에게 세컨다리 보이콧까지 미국으로부터 얻어맞은 러시아가 자기 국익을 지키고 이 마당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제재 완화해라 나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나선다 해도 메아리 없는 고함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링 위에다가 김정은을 얹어놔놓고, 사실 링 안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조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진짜 6월달 트럼프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자기가 주도해 나갈 줄 착각했던,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꼬임에 속은 거죠.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운전자 역할도 해주고 조수 역할도 해주고 중재자 역할도 해줄게. 그래서 링 안으로 트럼프와 단둘이 타이틀 매치로 해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링 안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야. 김정은 혼자 남아있는 거야. 트럼프와 자기 둘만 남아있는 거야. 거대한 미국을 김정은 혼자서 지금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거기에 조수 겸 운전사 겸 심부름 겸 꾼 겸 대변인 겸 그래도 믿는 게 너뿐이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일도 시켜보고 했는데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 말로는 남북 경제 협력한다고 온 난리를 치고 철도 연결하는 착공식 한다, 도로 놓는 착공식 한다, GP에서 DMZ에서 GP 철수한다, 온갖 난리를 다 치고 1조에 해당되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착수 겸 준비금으로 올해는 약 4,700억 정도의 돈을 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남북 간에 뭘 해보려고 하니까 유엔사가 나서서 그거 우리하고 합의하고 우리가 중개하고 논의하고 우리가 예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without my approval,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 아무리 떠들도 너들끼리 떠드는 건 떠들고 남북 간에 평화 얘기하는 건 실컷 해라.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 유엔사와의 논의와 합의 없이, 아무리 여러 차례 협의를 해도 합의 없이는, 미국의 어프로발 없이는, 허락 없이는, 승인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둔 겁니다. 그 중간에 최선희와 비건, 최선희가 승진했더라고요. 북한 외무성의 국장에서, 북미 국장에서 부부상이 된 겁니다. 카운트파트 미국의 비건 대북문제 특별대표 가의 실무회담을, 혹은 폼페이오와 카운트파트로 김여정과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질까 저기서 이루어질까,
폼페이오 얘기했어요. We are going to have the meeting here. here가 어디냐고요? here. 평양은 절대 아니에요. 워싱턴이나 그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뉴욕이나.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할 테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11월 달 말이나 12월 초쯤 11월 말에 스위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하면 어떠냐라고. 왜?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기념식 개최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만나자고 했더니 뭐 교통 문제 어쩌고 저쩌고 못 간다고 얘기하니 미국이 그 다음부터 그래? 못 오면 좋아. 우리도 시간이 별로 없어. 따로 너를 위해서 시간 내느라고 동분서주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내년쯤 만나자. 미국이 준비하느라고 1월이 아니에요. 이제 김정은이 그 미팅에 1월이라는 시간표에 합의하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비건과 최선희가 만나고 폼페이오와 김여정이 만날지 김영철이 만날지 모르지만 실무회담이라는 이름 하에 수없이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할 겁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대북 제재 완화가 먼저냐. 그래? 미국은 계속 되풀이하겠죠. 그래, 아직도 배가 덜 고프구나.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봐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게 내만 원하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유럽 가서 띄워줬는데도 봐라. 아셈 국가들이 나섰어. 아셈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CBD 없이는 비핵화 완화, 대북 제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목소리를 모은 거 아니야. 이게 국제사회의 정서야. 트럼프 내가 폭군이 아니야. 이게 국제사회의 정서야. 이게 유엔 회원국의 정서야. 나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할 뿐이야. 더더구나 이런 내용들이 유엔에서 결의된 것들이니까. 동아님, 트럼프 중거리 미사일 개발 다시 하겠다는 것은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 1987년 냉전을 깨기 위한 하나의 냉전의 단초전 연구로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 사이에 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이제 없애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500km 내지 5,500km에 해당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2,700기나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서 INF죠.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이 협약에 따라서 계속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없애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이것도 사실은 바로 러시아에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IMF 조약 당사자도 아닌 중국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협약자가 아니니까, 협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너들 둘이 하든 말든 나는 미사일 개발하겠다 이거 때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러시아에게 이 말 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에 편을 드는 러시아에게 한 방 치는 겁니다. 너 푸틴 만나러 김정은이 온다는데 거기에서 딴소리 하지 마. 괜히 북한 비핵화 안 해도 된다. 혹은 비핵화 안 해도 러시아가 도와주겠다. 유엔 제재를 우리가 살짝 이탈하면서 김정은 도와주겠다. 이 소리 못하도록 이것도 선제적인 제압이에요. 국내에서 저는 트럼프
트럼프 빠도 아니에요.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만큼 미국 국가를 위해서 자기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대통령 나는 정말 부럽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익을 위해서는 정말 앞장서서 깡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트럼프 머릿속에서 나온 게 내년 1월 초순이에요. 무슨 김정은 생기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석하지 맙시다. 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비핵화 수준과 별개로 이미 핵 문제, 비핵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건 미국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고 던졌습니다. 우리 손에서 벗어나도록 해줬기 때문에 미국이 그 스케줄을 손에 쥐고 시간 조절과 강도 조절과 속도 조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해도 좋다, 핵을 보유해도 좋다라고 그냥 방목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민현님 안녕하세요. 신민현님. 고도의 트럼프의 전략이고 술책입니다. 나아가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자신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북한 핵 문제는 김정은은 내가 어떻게 다루면지 알게 됐다라는 확신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올해가는 내년 1월 초순에 하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중간선거 끝나고 엉뚱한 그 공백 사이에 엉뚱한 짓 할지 모르니 국방장관이 앞서서 한미 간의 공군 공동훈련을 안 한다고 유예시킨다고 발표해 주세요. 그래야 김정은이 그걸 핑계대서 훈련할 경우에 그걸 핑계대서 비핵화 못하겠다고 꼼수를 부리지 못할 테니까요. 절묘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제가 좋아요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어르신들 중에 제 시청자의 상당 한 40% 이상이 어르신들이에요. 60세 넘은 어르신들. 그 송년 아무리 찾아봐도 좋아요가 없는데 이 유튜브 화면을 열어서 엄지 표시가 좋아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